많은 성인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좀 기둥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뤄낸 이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이 이산화탄소의 악마로 인해서 괴리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선배 세대들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가 아프잖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이렇게 발전해왔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식량 재배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사실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못했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서 농도가 깊어지면요. 식량 재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깊으면요. 증발, 그러니까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그 기공을 여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빨리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단기간에. 그러면은 기공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면 물이 증산되는 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 사용량도 효율성도 늘어나요.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선순환이 되면서 식량 재배량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물론 기술의 발전과 우리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식량 재배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식량 재배량이 높아진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과학적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친구들, 청년들에게 이런 정확한 과학적 팩트를 전달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갖게 될 어떤 감사함, 그다음에 앞으로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구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에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을 통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업을 통해 시장 경제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에 계속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이동엽이라는 친구 혹은 박석순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냐라고 이제 어떤 사담을 나누실 때 또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실험을 100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 이론을 따질 때 실험을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면 99번이 같은 결과가 나와도 한 번이 틀리면 그건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 기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부 세력은 그 정반대로 이걸 해석해버려요. 뭐냐면 99번의 데이터가 이상 없음이라고 나와도 한 번만 달라도 이것이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자, 완전히 과학과 반대돼요. 과학은 100번 중에 100번이 다 나와야 법칙이 되는 거고 한 번만 틀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100번 중에 99번이 이상 없고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한 번만 잘못된 거 나오면 그 하나 가지고 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탄소 중립의 뿌리고 그 가설이 잘못됐다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좀 봐야 돼요. 패턴을 관찰해야 되고 기후는 원래 오르내림을 반복해야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후가 아무런 변화 현상이 없으면 인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있는 걸 우리는 축복으로 느껴야 되고 어떤 지구 곳곳에서 어떤 재난이라던가 기후 이상 현상은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탄소 중립이나 탄소를 줄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실 때 과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학이 뭘까요? 과학은 인간의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무너지면 인류 문명 근간이 무너지는 거고 인류 문명 근간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라 함은 자유와 번영은 국가가 부강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부강의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는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간이 과학인데 그 과학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는 본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과학계가 본인이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모르다면 그거대로 또 부족함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 저의 어떤 발언, 그 다음에 또 박석순 교수님, 그 다음에 클린텔 코리아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학자분들이 사실 이제는 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 네, 한국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말을 해주셔야 되고 단순히 어떤 연구비,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국가의 앞으로 존폐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과학자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연장선상으로 제가 13년 전, 14년 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여러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다니고 학술회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린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예산, 어떤 시장 크기를 딱 봤을 때 그 단위가 몇백억에서 한 1,000억, 2,000억 이랬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절대값으로 몇백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몇백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단위가 수십조, 수백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거의 100배 이상 시장 크기를 파이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르텔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 집단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 파이가 몇백억, 몇천억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파이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수정 작업은 거치고 조금은 더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전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수십조, 수백조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 돈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만큼 이 판이 커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게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나 클린텐 코리아 그다음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이 이 돈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파 진영 또는 보수 진영 아니면 뭐 본인의 확신과 소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자금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정말 소신이 있고 자신 도덕적인 확신에 기반을 출발했다가 나중에 동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 일을 바라보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난 이걸 옳기 때문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 물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은 많이 깨어났다고 말씀드렸고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녹색 에너지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양의 혈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대쪽의 기술과 어떤 다양한 정책들에 특별히 화석연료 뭐 네, 이런 화석연료나 포함해서요. 원자력 에너지나 다른 뭐 이게 사실은 AI도 사실은 반대쪽인 겁니다. 사실 애초에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술 성장 그다음에 과학의 영역에서 그 현재 우리 그린 비즈니스의 반대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도 맨 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지금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한 5년 전에 했겠죠. 그때 이것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좀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의 이야기는 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타이밍이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옳은 것이 대세로 만들고 그거를 통해 정말 세상의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옳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맞으면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지금 왔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전부터 저는 클린텔 코리아를 한 2년 전부터 너무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고 왜 그랬냐면 첫 번째 파리 기후협약 미국이 철회했죠. 파리 기후협약 철회하면 실제로 파리 기후협약에 실질적인 돈을 대는 건 미국입니다. 거의
정확한 돈가 수치까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아마 미국이 다 자금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철퇴됐다는 건 이미 거기에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도 이제 여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라고 대한민국도 생각해요. 많이 분담금 내고 네, 있잖아요. 내고 있죠. 네. 근데 이미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오히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에 좀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파리 기후협약 계속 있는 거 맞는 것이냐.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엄청난 자본과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디 누군가가 발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 타이밍을 오히려 놓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도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 어떤 문학 이런 문제면 물론 그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과학이고 기술의 문제고 에너지 문제거든요. 또 국가 생존, 국가 생존의 생존의 문제고. 문제죠. 여기서 조금 뒤떨어지거나 어떤 미국의 움직임에 그 큰 자본, 큰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가 같이 뭔가 협업하지 않으면 솔직히 어떤 더 큰 시련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 문제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 근데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게 파리 기후협약 철회였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였고 이제 배터리 쪽도 보조금 폐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백 기업들에게 페널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과 화석연료와 다른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 거기에 또 큰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낭비되는 돈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우리가 바꿔나가겠다는 것을 단순히 스피커 역할이 아니라 시장조사와 연구와 많은 석학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사회 지도층,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보고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겁니다. 미래에는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 그동안 탄소 중립이라는 이 잘못된 어젠다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기술들, 억압되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경제연구소의 개념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 클린텔, 세계 클린텔 그 재단의 한국 지부로서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목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연합체로서 우리가 한국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저는 큰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파들,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원팀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그 자금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효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후 어젠다를 넘어서서 보수나 우파 대한민국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가 굳건히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자금 후원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아리에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새는데 계속 물만 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금이 간 항아리를 잘 복원하고 그런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큰 효용의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만 많은 대중분들과 후원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숨어있는 후원자분들 후원은 하고 싶은데 딱히 어디다가 정확하게 후원을 해야 본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동엽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